늦은 오후 혼자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정혜 씨는 불현듯 마음 한켠이 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에는 바쁘단 핑계로 외로움을 몰랐는데 요즘은 문득문득 누가 이 집 초인종을 눌러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갈래요? 한마디 꺼냈을 뿐인데 그 사람은 너무도 쉽게 들어왔고 너무도 빨리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눕고 냉장고 문을 열고 심지어는 다 먹은 물김치 국물에 숟가락을 탁 넣는 소리까지. 정혜 씨는 웃으며 맞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버린 나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요즘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괜찮은 척은 하지만 속으론 점점 사람에게, 관계에, 그리고 내 공간에 지쳐가고 있는 마음. 오늘은 그 마음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의 초대가 후회로 남지 않도록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과 관계를 지키는 초대의 법칙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릴 지혜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초대한 것뿐인데 그날 이후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뀝니다. 집이 생각보다 넓더라. 냉장고 반찬 보니 꽤 여유 있으신가 봐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엔 묘한 선이 들어 있습니다. 칭찬인 듯 평가인 듯. 어떤 사람은 당신의 집을 보고 질투합니다.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이제는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 같다고 느끼죠. 거리두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당신 집이 소박하다고 느끼면 슬쩍 깔보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엔 이런 구조 잘 안 쓰던데. 우리 집은 싹 다 바꿨거든요. 말투는 웃고 있어도 그 눈빛은 이미 계산을 끝낸 표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집을 보고 관계의 서열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넓으면 질투, 작으면 무시. 둘 다 독입니다. 심리학자 고슬린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얼굴도 보지 않고 방만 보고도 성격, 자존감, 경제력까지 놀랍도록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책이 많으면 지적인 척 하지만 복잡한 사람. 냉장고가 정리돼 있으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향초가 많은 집은 감성팔이에 능한 사람. 집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 공간엔 당신의 취향, 생활 습관, 그리고 인생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죠. 그걸 보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질투하고 다른 하나는 깔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모르게 그 눈빛 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집을 다녀간 후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심사위원을 초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땐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내 집은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다. 당신이 만든 공간, 당신만의 리듬과 시간, 그 모든 걸 흔드는 사람은 문 앞에서 걸러야 합니다. 현관문은 단순히 사람을 들이는 문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마지막 선입니다. 아유,
집이 너무 따뜻해서 가기 싫네요. 말은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이미 선 넘을 준비가 끝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밥 한 끼. 그러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슬리퍼를 들고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냥 눕고 싶네요. 그리고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 다리를 꼬고 TV 리모컨을 잡습니다. 심지어 양말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냉장고 문을 툭 하고 엽니다. 반찬 꺼내 드시려던 거 제가 꺼내 드릴게요. 그 손은 당신의 물김치 뚜껑을 열고 한 국자 마시며 시원하다 하고 웃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침입자입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난 편해서 그래요. 우린 뭐 이런 사이잖아요. 하지만 편함과 무례는 다릅니다. 남의 집에 있어서 냉장고 문을 연 순간 그 사람은 경계를 넘은 겁니다. 당신은 그저 한 번 초대한 것뿐이지만 그 사람은 그걸 허락이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매일. 어느새 당신보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말 못하고 지쳐가도 웃는 척하는 시간.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내 일상의 침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평온을 무너뜨린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람의 습관과 태도, 그리고 느긋한 발걸음이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눈치 보지 말고 딱 말하세요. 자주 오시니까 솔직히 좀 피곤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정숙 씨 아들 또 무슨 일 있었대? 며느리는 원래 싸가지 없었잖아. 내가 진작 말했죠. 처음엔 그냥 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이야깃거리쯤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수다가 누군가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일 수 있다는 것도요. 말 많은 사람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남 이야기는 길게, 자기 이야기는 짧게. 시작은 걔는 말이야. 마무리는 나는 잘 몰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미 다 퍼뜨려 놓습니다. 자기 손은 깨끗하게, 책임은 슬쩍 넘기면서요. 내가 지어낸 건 아니잖아? 나는 그냥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에게로 옵니다. 아파트, 경로당, 교회 모임. 이런 곳에서 입은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내일이면 소문이 되고, 다음 주엔 기사처럼 번지고, 한 달 뒤엔 사실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이름이 그 이야기 속에 섞입니다. 말 많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당신은 공범이 됩니다. 고개 끄덕이는 순간, 웃는 표정 하나에 그 말은 당신 입으로 옮겨 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 하나 때문에 십수년 살던 곳을 떠났고
가던 모임을 끊었습니다. 처음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 그냥 말 많은 사람이었어.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말 많은 사람 옆에선 절대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맞장구도 애매한 웃음도 금지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말처럼 번지는 것. 그게 소문의 법칙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단정히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인격을 지켜낸다. 그렇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말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당신의 평온을 지켜줄 사람은 수다스러운 친구가 아니라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형님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번 주까지만 가능하답니다. 처음엔 살짝 귀가 솔깃합니다. 괜찮은 정보 같고 날 특별히 챙기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 뒤에 숨은 의도가 보입니다. 지갑 여세요. 그 한마디를 이렇게 길게 감정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뿐입니다. 투자, 보험, 건강식품, 기부, 선교. 말은 번듯하고 포장은 따뜻해도 속내는 하나입니다. 돈. 지금 당신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남한테 이런 말 안 해요. 형님은 가족처럼 생각해서요. 그런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가족 같은 사람은 돈 얘기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하고 조심합니다. 왜냐고요? 진짜 소중한 관계에 돈이 끼는 순간 그 관계는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줄, 한탕 상대, 잠재 고객, 그 시선으로 접근합니다.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나이, 사는 동네,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연금은 있는지, 통장엔 얼마쯤 있을지. 당신은 이미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 대상의 투자 사기 중 대부분이 지인 소개나 신앙 공동체를 통해 접근했습니다. 관계로 신뢰를 쌓고 돈으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식. 그래서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결국 잃게 되는 건 돈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는 실패해도 잊으면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가족 같다고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형님이니까 믿고라는 말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이 한 줄이 당신의 돈도 당신의 평온도 지켜줄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기억하세요.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덫에만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살다 보니 기댈 데가 하나도 없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합니다. 누구나 힘들 때는 있으니까요.
누구나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문이 열립니다. 밥은 드셨어요? 요즘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힘들 땐 말씀이라도 하세요.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고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위로였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전화는 꼭 밤늦게, 이야기는 항상 무겁고 부정적, 만나면 눈물 섞인 하소연,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피하려 하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저한텐 이제 누구도 없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이쯤 되면 당신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인질이 된 겁니다. 물론 마음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위로는 나눔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 당신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외로움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정신분석학자 케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는다. 단지 타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이다. 당신의 따뜻함은 그 사람의 구멍을 메우기엔 끝도 없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결국 지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이럴 땐 마음을 굳게 먹고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집에 들였을까? 그때 그냥 한 번쯤 괜찮겠지 했을 뿐인데. 질투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말 많은 사람, 지갑을 노리는 사람, 감정을 쥐고 흔드는 사람까지. 그들은 처음엔 다정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은 친근했으며 심지어 걱정도 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 구석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내민 호의 위에 발을 디뎠고 내가 열어둔 틈 사이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 삶을 파고들고 있었단 걸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문제였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경계를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외로워서, 고마워서, 그래도 사람인데 싶어서. 결국 그 문을 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관계의 선을 흐립니다. 배려를 착각하고 무례를 참아내며 불편함마저 내 탓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는 정으로 여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허용이 기준보다 앞섰을 때입니다. 그땐 그냥 한 번쯤 괜찮을 줄 알았지.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이런 말들이 수많은 사람의 평온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거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존중은 경계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허락한 건 초대였는가? 아니면 침입이었는가?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다시 닫을 준비를 하세요. 닫을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2달 전 영희 씨는 아파트 옆집 아주머니를 집에 처음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인사만 드렸지.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수다도 재미있었고, 다정한 이웃 같아 기분도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영희 씨, 커피 있으려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그뿐인가요? 이 방은 뭐 하는 방이야? 하며 안방 문을 슬쩍 열고 이건 어디서 샀어? 하며 장롱문을 벌컥 열어봅니다. 식탁 위 우편물도 자기 것처럼 들여다보는 모습에 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맞나? 한 번의 초대가 내 공간 전체를 내어주는 통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의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집은 나만의 성이다. 그걸 먼저 나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난 집에 사람 잘 안 들여요. 여긴 편하게 들락거리는 데가 아니라서요. 이런 말 한마디 미리 흘려두는 것이 당신의 기준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거절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거절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경계가 없을 때 조금씩 무너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친절은 적당할 때는 품이지만 지나치면 경계를 허문다. 격식 있는 초대는 거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편함 없이 오래 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 번 정성껏, 품위 있게 그 한 번만으로 관계의 테두리를 그려두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굳이 또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관계는 매번 마주보지 않아도 서로의 선을 지켜줄 줄 아는 사이에서 자랍니다. 희선 씨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기 전엔 꼭 하루 전날 대청소부터 시작합니다. 바닥을 닦고, 식탁 위를 비우고, 냉장고 위에 쌓인 쟁반도 치웁니다. 누가 보면 그냥 깔끔한 성격처럼 보이겠지만, 희선 씨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이 흐트러지면 사람 사이의 경계도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단순한 청소 습관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의외로 많은 걸 공간의 분위기에서 읽어냅니다. 정리된 집에 들어서면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도 정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곳저곳 물건이 널려 있고 소파 위에 이불이 놓여 있고 식탁 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다면 그 공간은 마치 아무렇게나 굴어도 되는 자리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공간에 초대된 사람은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반대로 무질서한 공간에선 경계 침범이 더 쉽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말보다 먼저, 공간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책 한 권과 사진 한 장이 놓인 식탁, 정갈하게 정리된 찻잔, 깨끗한 바닥 위로 비치는 햇살. 이 모든 것이 말 없이 전합니다. 여기는 누군가의 중심이다.
존중받아야 할 공간이다. 반대로 어수선한 집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긴 경계가 느슨하다. 편하게 행동해도 되는 곳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방식이다. 정리되지 않은 틈 속에서 침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점점 편해지고 있다면 말보다 먼저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허용한 만큼이 아니라 내 공간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는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관계를 조율하고 경계를 세우는 가장 조용한 언어입니다. 지민 씨는 요즘 주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번 주도 너희 집에서 모이자. 지난번 불고기 너무 맛있었어.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지민 씨의 집은 쉼터가 아니라 접대소가 되었습니다. 청소하고 장보고 준비하고 정작 본인은 쉴 틈 없이 다른 사람의 일정을 따라가야 했죠. 그래서 지민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 우리 다음엔 카페에서 만나자. 말투는 부드럽게, 메시지는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거절은 미안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어렵게 느끼는 건 상황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 자리에 닥치면 당황해서 얼버무리다가 괜히 어색해지고 결국 내가 불편해집니다. 거절해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리 말의 틀을 만들어 두면 그 순간에도 당당하고 예의 있게 내 공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 철학자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다. 그 자유가 바로 경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초대의 법칙. 진짜 관계는 집 안에서가 아니라 집 밖에서 자란다. 윤정 씨는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입니다. 아플 땐 끼니 챙겨주고 생일이면 촛불 케이크도 준비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다정함이 기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뭐 해줄 거야? 지난번엔 불고기였는데 이번엔? 그 말들에 지쳐가던 윤정 씨는 결단을 내립니다. 밖에서 만나는 관계로 바꾸자. 카페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적당한 거리가 생기니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니 존중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은 누군가를 맞이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시간에서 자랍니다. 철학자 알랭트 보통은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거리에서 피어난다. 숨 쉴 여유를 주지 않는 친밀함은 결국 버거움이 된다. 맞습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건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 리듬을, 내 일상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초대는 호의가 아니라 경계로 시작해야 합니다.
딱 한 번의 허용이 무례를 만들고 그 무례는 익숙함이 되어 결국 당신의 삶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기준 하나만 세워보세요. 이 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 기준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지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위로를 담은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